초점이 안 잡히는데? 잠깐만. 서 있으면 잡히려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 초점 잡히거든. 잠깐만. 잡혔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떡하지? 했으면 이 다리로. 때문에 괜찮아. 자, 화이팅. 얘들아, 오늘 6단원 페이지로 234페이지 나갈 건데 이거 물질의 특성 괄호하고 원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2까지 다 나가진 않고 2에서 밀도까지만 오늘 나갈 거거든.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쌤이 진피를 계속 가져와야지 하고 까먹어서 잠깐만 거기 읽어보고 있어봐. 파란 색깔만 가져올게. 지난 시간 거 똑같이 리뷰부터 할 건데 일단 오늘 단어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원이고 잠깐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단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뭐 했었지 지난 시간에? 수권 했었어. 수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 건 지난 시간에 우리 뭐뭐 있는지 배웠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표층 수온에 대해서 봤지. 그리고 그 표층 수온이 위도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먼저 봤었을 때 왜 다른지도 봤었고, 그치? 그 다음에 좀 중요했던 연직 수온 분포는 조금 중요했는데 기억나지? 깊이별로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얘는 밑에 그려볼게. 이렇게 대충 그리면은 표층부터 해가지고 온도 분포가 여기가 혼합층이었어. 맞아? 그 혼합층이었고, 그리고 가장 온도가 낮고 깊은 심해층. 얘네를 이어주는 애들 이름이 수온 약층. 수온 약층, 이하층.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위도별로 어떤 뭐 그래프 모양이 차이가 생기냐 이런 것도 했었고. 괜찮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류랑 염분이라고 하는 걸 봤어. 우리 염분의 단위가 뭐였지? PSU. PSU 혹은 퍼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우리는 주로 PSU를 쓴다고 했지. 그리고 염류, 쌤 이렇게 너네 틀린 거 이렇게 쓱쓱 보니까 단위도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염류의 단위는 그러니까 염분이 정의가 뭐였지? 염분은 해수 10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었지. 그때 물어볼 때 염류의 양을 물어보면은 그램으로 보통 대답을 했었지. 10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그램수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세 가지 봤었지. 첫 번째로
증발량과 강수량. 두 번째로 담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담수의 유입량. 세 번째로 해빙과 결빙, 그러니까 빙하가 얼고 높고 이런 거까지 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원으로 우리 넘어가가지고 해류에 대해서 봤었어. 우리 해류는 한류랑 난류가 있다 했지. 그때 한류는 차가운 거, 난류는 따뜻한 거 였고, 얘네가 우리나라 주변에는 둘 다 있었어. 그래서 얘네가 만나는 지역 엄청 좋은 곳이랬지. 이름이 뭐라고? 조경수야. 그래, 다들 기억나는 거지? 조경수야. 얘들아 좀 속상해지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뭐 조석 배우면서 뭐 조차 배우고 사리 조금 이런 것도 배우고 조류랑 만조간조 이런 것까지 배웠었지. 우리 이제 아예 단원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지우고 새롭게 쓸게. 이제 이건 우리 그냥 리뷰한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오늘 할 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목이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질의 특성을 보겠지. 특성이라는 게 뭘까? 특성? 뭔가 좀 익숙한 듯 안 익숙하지? 특성이 뭔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을 볼 거야. 분류할 때 순물질이랑 혼합물 두 개가 있어. 순물질, 혼합물 이런 것도 쉬워 보이지 않아? 쉬울 거야. 쉬울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있지. 이렇게만 적을게 너무 기니까. 이게 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이제 부피랑, 너네 부피 뭔지 알지? 질량도 뭔지 알지? 이거랑 그리고 밀도까지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목표 끝이 될 거야. 생각보다 조금 양이 돼가지고 한번 여기 한번 쭉쭉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물질의 특성에 대해 볼 거랬잖아. 물질의 특성. 자, 물질의 특성이 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얘네 분류부터 먼저 해볼게. 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물질 분류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다 했지. 하나씩 볼게 한번. 첫 번째로 순물질. 순물질은 말 그대로 약간 순수한 물질 같아 보이지, 느낌에. 그런 느낌 그대로야. 얘네는 순수하게 딱 한 가지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해. 그러면 순물질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방금 봤던 혼합물이 있다고. 그러면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구성이 돼 있대. 그럼 혼합물은 뭐겠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그래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야. 까지 괜찮지?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겠지. 순물질에 두 종류가 있거든? 두 종류가 있는데 얘네가 잠깐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순물질인데 아예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돼 있는 애들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돼 있는 것들도 있어. 이게 너네가 이거랑 혼합물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 근데 봐봐. 하나의 원소로만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구리. 구리, 금속 구리는 구리로만 돼 있지. 그치? 뭐 아니면 뭐 철, 금
다 혼자 있는데 이게 자체가 그거지. 얘들아 이거 금, 은, 수은인 거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이런 것도 있어. H2. 수소기체도 H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로만 돼 있지. 그치? 그리고 O2. 산소기체도. 맞아. 이런 식으로 있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참고로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은 탄소로만 돼 있어. 탄소가 엄청 많이 연결이 돼 있어. 얘네도 하나의 원소로만 돼 있지. 근데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걔네들만 모여 있는 거. 뭔 소리냐면 물은 일단 물 분자들만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근데 대신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인 H2O, H랑 O가 섞여 있지. 괜찮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거, CO2. 두 개의 원소가 합쳐져 있지만 얘네들은 이산화탄소지 그냥. 뭐 염화나트륨도 NaCl 이런 것들까지 뭐 이해돼? 오케이, 괜찮지? 혼합물은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순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 그때 아까 얘는 종류가 이제 얘도 똑같이 두 개인데 첫 번째로 균일 혼합물 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 근데 지금 오늘 답을 못 구부리겠어서 아무튼 균일 혼합물이랑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은 말 그대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야. 균일하게 어떻게 섞여 있냐면 일단 고르게 섞여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예시에는 막 이것저것 나와 있긴 한데 봐봐. 쌤이 아까 물은 순물질이랬지? 근데 물에다가 쌤이 설탕을 탔어. 그러니까 설탕을 막 많이 타면 밑에 막 가라앉아 있잖아. 그런 경우 말고 조금만 타가지고 고르게 잘 섞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면은 그런 경우를 보면은 설탕물. 자, 이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설탕물 컵에 들어있을 거잖아. 그때 위쪽이랑 아래쪽 맛이 다를까? 똑같겠지. 잘 섞었으면.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자,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왜 균일 혼합물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탄산음료는 그냥 탄산수라고 치면은 물에다가 탄산을 섞은 거지. 근데 탄산의 양이 위쪽이랑 아래쪽이 달라? 똑같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 뭐 식초도 예시에 있을 텐데 식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게 불균일 혼합물. 그냥 생각했을 때 안 고른 거? 흙탕물 같은 거. 흙탕물도 그렇고, 또 거기 예시에 있나 없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거기 예시에도 있나 보구나. 우유. 우리 우유 흔들어 먹으라 그러잖아. 그 이유가 우유도 가라앉아. 우유도 가라앉아서 그렇고 걔네가 균일하게 섞여있지 않아서 우리가 흔들어 먹어야 되는 거고, 과일 주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밑에 그 찌꺼기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그 과일 알갱이들이 가라앉아 있잖아. 그런 거 잘 섞어줘야 되지. 우리가 약간 잘 섞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게 불균일 혼합물들이다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럼 우리 순물질 혼합물 봤고 순물질의 두 종류, 혼합물의 두 종류까지 봤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랑 혼합물이랑 헷갈리지 말도록 하시고, 그런 다음에 물질의 특성이 이제 뭔지 한번 제대로 볼게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딱 그냥 고유한 성질이라고 딱 생각하면 되는데, 정의를 일단 적어보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야. 까지 괜찮지? 특성은 딱 그냥 그 물질만 갖고 있는 성질, 고유한 성질 이거든? 이거 예시로 몇 개만 볼게. 일단 그 액체들 보통 구분할 때 많이 쓰는데 색깔. 색깔은 다 달라. 물론 겹칠 수도 있긴 한데 그 물질은 항상 그 색깔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색깔, 그리고 뭐 맛, 냄새, 뭐 아니면은 우리 아까 여기서 좀 이따 볼 거라고 했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얘네 시리즈들. 그리고 뭐 밀도, 이런 거. 이런 거는 딱 그 물질만 갖고 있는 성질이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이야. 알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난 단원에서 했던 비열 있지? 비열도 물질마다 값이 다르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런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의 예시잖아. 그러면 특성이 아닌 것들 한번 볼게. 잠깐만 이거 위에다 한번 다시 넣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성이 아닌 것들 한번 적어보면, 얘는 특성 아니야. 특성 아닌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부피. 바뀔 수 있는 값이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부피, 질량, 뭐 온도, 뭐 길이, 넓이, 막 부피였구나. 이런 거. 이런 건 항상 바뀔 수 있는 값이지. 우리가 얼만큼 주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특성이 아닙니다. 괜찮지? 이런 거고. 이제 그러면 우리 물질 특성에 대한 특징들. 얘네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한번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랬잖아.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져.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성을 보고 물질을 구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구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 특징으로 같은 물질이잖아. 만약에 우리 앞에서 그냥 했던 게 비열밖에 없으니까 비열 기준으로 생각하면, 비열이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비열 값이 바뀌었어? 아니지. 같은 물질이면 양에 무관하게, 양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까지 괜찮지? 일단.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 순물질, 혼합물 우리 봤잖아.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순물질들은 당연히 그 한 가지 물질이니까 얘네는 특성이 그냥 한 가지 특성만 갖고 있겠지. 그래서 그냥 특성이 일정한 값을 가져. 특성이 일정한 값? 특성을 가져. 근데 순물질, 2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봐봐, 2개 이상의 순물질이래. 근데 둘 다 각각 특성이 있을 거잖아. 그 2개의 특성을 얘는 둘 다 갖게 되겠지. 그래서 특성이 달라지게 돼. 특성이 달라져.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섞여 있는 게 이거니까. 괜찮아? 안 어렵지?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잖아?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그 물질이 뭔지 알아낼 수가 있댔어.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그 혼합물은 2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어서 특성이 섞여 있댔잖아.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혼합물에서 혼합물이 2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댔지? 얘네들에서 순물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눠낼 수 있겠지.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이야.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거. 가지고 괜찮나요?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물에 끓는 점 몇 도인지 알아? 100도. 물에 끓는 점은 우리 100도지. 근데 혹시 에탄올 끓는 점 알아? 에탄올? 에탄올이 뭔지는 알지? 에탄올 많이 쓰이거든?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야.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보고 어떤 얘네 둘이 색깔은 똑같잖아. 둘 다 무색이야. 근데 얘네를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끓여봐. 끓였을 때 100도에서 끓으면은 물, 78도에서 일찍 끓으면 에탄올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깜짝이야. 그치? 괜찮나요? 괜찮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끓는 점 예시는 지워두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물질, 혼합물을 이제 우리 구분해낼 거랬잖아. 저기서 아까 보면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뭐가 다른지 한번 볼 거야. 자, 이거 기억해. 순물질은 한 가지 특성만 갖고 있어. 특성이 일정한데 혼합물은 특성이 달라진댔잖아. 자, 너네가 어차피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건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구분해볼게. 순물질이랑 혼합물이 있었어. 그때 얘네들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비교해볼 거거든? 잠깐만. 다리가 너무 아파. 잠깐만. 자, 순물질이랑 혼합물,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 비교할 건데 일단 끓는 점부터 보면은 잠깐만 뭐 말을 했지?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겠지. 아까 100도, 물이면 100도로. 근데 혼합물이면 그러면 좀 뭔가 달라질 거야. 이거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자, 어떤 물질 우리가 가열시킬 거다? 가열시킬 건데, 자, 여기는 시간, 여기는 온도예요. 자, 물을 가열시키면 아까 몇 도에서 끓는다고? 100도에서 끓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끓기 시작해가지고 100도에서 유지되면서 끓고 있겠지. 자, 얘는 물이야. 그리고 이때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맞지? 근데 물이랑 우리가 이번에 소금물을 비교할 거거든. 근데 소금물을 끓이게 되면 일단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데 심지어 더 늦게 끓어. 이거 뭐 시간은 어떻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더 늦게 그리고 더 높은 온도에서 끓지. 그런데다가 끓는 동안 온도도 일정하지 않고 온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 이렇게? 이게 이유가 됐는데 그게 좀 그거 하면 좀 복잡해서 농도가 좀 변하기도 하고 소금이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근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끓기 시작하는 시간도 더 늦어졌고 온도도 더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 한번 정리해보면은 소금물은 물보다 일단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지. 그리고 더 늦게 끓기 시작하지. 거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추가로 이게 좀 중요해서 끓는 동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올라간다. 괜찮지 얘들아? 온도가 그냥 일정하지 않고 점점 올라간다 라는 얘기. 괜찮죠? 그러고 자, 끓는
이거 끓이는 곡선이다 해서 얘는 가열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끓이는 동안. 그럼 가열이 있으면 냉각도 있겠지. 냉각하는 동안에 온도 변화를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간 온도야. 근데 얘는 냉각시킬 거예요. 냉각 곡선이야. 자, 얼릴 거야. 물은 몇 도에서 얼어? 몇 도? 0도. 그치? 0도에서 얼어. 그러면 쭉 온도가 낮아지다가 0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겠지. 이게 물의 냉각 곡선이야. 여기 온도는 0도예요. 근데 물에다가 뭔가를 섞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온도가 더 낮은 곳에서 얼기 시작해. 근데 똑같이 얘도 어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점점 낮아진다. 얘는 소금물. 이렇게 괜찮아? 응. 그래서 얘도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 어는 동안에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예시들로 잡아봐. 그냥 물은 100도에서 끓어. 근데 소금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지. 너네 라면 끓일 때 뭐 먼저 넣어? 물론 정답은 없는데 약간 과학 좀 한다 하면은 물론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한데 뭐 먼저 넣고 싶어? 이거 보니까 스프 먼저 넣고 싶지. 아니야? 스프 먼저 넣고 싶을걸? 왜냐면 자 스프를 넣으면 소금물이 아니라 그냥 스프물이 되지. 그럼 뭔가 섞인 혼합물이잖아. 그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겠네? 온도가 더 높게 팔팔 끓겠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라면 면 넣으면 더 맛있겠다.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소금을 계란 삶을 때 같을 때 소금 꼭 넣잖아. 그게 뭐 깨지지 말라고도 있긴 한데 그게 더 팔팔 잘 끓으라고도 있고 그렇대. 그리고 사실 쌤은 국수 삶을 때 거기 예시 아마 국수 예시도 있을 거거든? 근데 국수 삶을 때 그 물에다가 소금 같은 거 넣으면은 더 면이 맛있어진대. 근데 언젠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짜져가지고 쌤은 그렇게 안 하거든? 아무튼 그렇게 있고 냉각 곡선도 예시가 있는데 막 엄마 아빠 자동차 같은 거 타면은 엄마 아빠들 겨울에도 워셔액 뿌리시잖아. 근데 워셔액을 뿌렸는데 겨울에 분명 영하의 날씨인데 워셔액은 안 넣어. 왜 그러냐면 걔는 물이랑 에탄올의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안 얼어.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여기 적진 않을게. 우리 눈 올 때 겨울에 눈 올 때 바닥에다 뭐 뿌려? 얼지 말라고. 이름 알아? 제설제. 이게 약간 눈을 제한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눈에다가 제설제, 대표적으로 염화칼슘 많이 들어갔지?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려. 그러면 걔가 눈을 녹게 만들거든? 그럼 눈이 녹으면 뭐가 돼? 물이 되지. 정말 천생 문과생들 눈이 녹으면 뭐가 돼? 봄이 와요. 그거 봤어? 아무튼 눈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 근데 그럼 물이 됐는데 거기에 염화칼슘이 녹아 있어. 그러면 혼합물이 됐네? 혼합물이 되니까 어느 점이 더 낮아졌다. 더 낮아져서 쉽게 얼지 않게 도와주는 게 제설제의 역할. 괜찮지? 너무 더워서 약간 겨울이 그렇지. 항상 겨울이 근데 더 좋지 않아? 아니야? 여름이 더 좋아? 여름 왜 좋아? 왜 좋아? 주연이는? 너도 좋아? 여름이도? 주연이는 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놀러 가기 더 좋고.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뭔가 더 맛있잖아요. 진짜? 더울 때 먹어. 그래? 넌 왜 좋아해? 전 겨울도 좋아. 겨울도 좋은 거 같아? 쌤은 완전 강경 겨울파거든. 그래가지고
쌤은 근데 여름 스포츠랑 겨울 스포츠 둘 다 좋아하거든? 여름 수영 엄청 수영은 근데 1년 내내 맨날 하고 그리고 우리 쌤 스키 짱 잘 타거든? 근데 아무튼 스키 좋아하고 하는데 여름에 벌레도 많고 축축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여름 스포츠들은 겨울에 다 할 수 있거든? 실내에서 근데 겨울 스포츠는 여름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은 겨울이 더 좋아.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괜찮나요? 이거 예시 하나만 더 보려고 하거든? 지금 이건 조금 많이 나오는 예시들이었고 하나만 더 보면은 너네 그 나프탈렌은 알지? 나프탈렌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옷장 속에 옛날에 넣기도 하고 남자 화장실에 또 많이 있을 거거든. 여자 화장실은 없어. 근데 아무튼 남자 화장실에 많은데 방향제 역할로 많이 있어. 할머니 집에서 봤어? 할머니 집에서? 옷장에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옷장에서. 옛날에 막 뭐 냄새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이런 거에 많이 쓰였거든. 자, 그런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나프탈렌. 우리가 나프탈렌이랑 이름이 좀 긴데, 맞나? 맞지?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이라고 하는 애 혼합물. 근데 이게 더하기만 헷갈리니까 이렇게.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거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볼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자 가열 곡선인데 우리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냥 파라라고 할게. 얘네 각각의 가열 곡선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은 일단 나프탈렌은 이렇게 온도 높아지다가 온도 일정하겠지? 지금 잠깐만. 가열 곡선이니까 끓는 동안에 이렇게 일정할 거야. 근데 아마 끓는 게 아니라 얘는 녹는 걸 거거든. 자 이렇게 일정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치? 그 다음 파라 어쩌고저쩌고 쟤는 더 낮은 온도에서 돼. 그래서 또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얘는 파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얘는 나프탈렌 그럼 얘네를 섞은 애들은 봐봐 얘네 봐봐 얘네는 지금 물에다가 뭔가를 섞으면 더 끓는 점이 높아졌지. 근데 얘네 가열 곡선은 더 거기 그래프 쌤이 좀 약간 삐뚤삐뚤 그려가지고 여기 그래프 보이지? 236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 제일 오른쪽 거 그래프 보면 되거든? 걔네 보면은 지금 혼합물은 어때? 더 낮은 온도가 됐지? 이게 녹는 점이거든? 녹는 점인데 얘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 이거 쌤이 너무 못 그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그리지?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이렇게 혼합물이 그려져. 괜찮아? 이건 사실 많이 하진 않는데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좋아하면 한 번씩 하실 수 있거든. 얘네도 보면 녹는 동안에 온도 일단 계속 높아지지. 근데 녹는 동안에 녹는 점이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됐어. 혼합물이. 이거는 어느 점에 거꾸로로 보면 되거든? 이거 지금 녹는 점이 됐지?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녹는 점은 녹는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로 녹는 거지.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야. 어는 거는 물이 얼음으로 얼지. 그냥 똑같네? 똑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좀 이따 적긴 할 텐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동일하니까 그걸로 보면 얘네가 더 낮아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얘네 이용해가지고 다리 아파. 잠깐. 쌤 끝나고 너네 집 갈 때 어떻게 가? 지하철 타고 가? 걸어가? 못 들어 지하철 타고 가? 쌤 엄마한테 데리러 갈 거야.
뭐 퓨즈 나와 있는데 땜납 뭔지 알아? 그 땜납이 약간 약간 납땜이 근데 더 익숙한 단어일 텐데 아무튼 땜납은 그 금속들 이어붙이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걔는 되게 잘 녹는 애들을 써. 그럼 잘 녹아야지 이어붙이기 쉬울 거잖아. 물질들 섞어서 만들어. 퓨즈라고 하는 것도 퓨즈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전기라고 치면은 전기 사이에 끊어지게 도와주는 게 퓨즈거든? 왜 끊어지게 도와주냐면 너무 과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센 전류가 흐르면 불 나겠지. 그래서 불 안 나게 하려고 그게 끊어지게 해주는 게 퓨즈의 역할이야. 퓨즈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섞거든? 그러면은 섞으면은 녹는 점이 낮아지지. 그러면은 더 쉽게 끊어지겠네? 그렇게 하는 게 퓨즈의 역할입니다. 까지 뭐 괜찮지 얘들아? 별거 없지? 여기 우리 지금 2페이지 진도 나갔는데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고 바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여기 237페이지까지 한번. 너무 추워요? 잠깐만. 이거 지우고. 저거 안 보면서 하는 거 너무 착해. 숙제할 때도 앞에 안 보면서 하지? 좋아.
춤에 빠지는 사람 없지? 있으면은 미리 말해줘. 휴가철이라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에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희 아무튼 열공쟁이들. 왜 빠지는 것 같아? 저 어제 갔다 왔어. 어제 갔다 왔어? 너도 어디 갔다 왔어? 호캉스? 헉, 재밌었어? 어디로 갔었어? 그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아, 좋았겠다. 야, 너무 표정이 되게 신나 보인다. 아, 호캉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쌤은 약간 그 여행 가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 우리는 숙소에서 잘 쉬자 이거 있고 어떻게든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있잖아. 근데 쌤이랑 쌤 동생은 어떻게든 많이 돌아다니자 이거거든. 그래서 맨날 막 어디 막 다 돌아다녀. 쉴 틈 없이. 걔 심지어 쌤 완전 제이라서 쌤 다음에 어플 하나 추천해줄게. 진짜 좋은 어플 하나 있거든. 계획장에 그거 아마 유명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막 계획 짜서 돌아다니는데 진짜 쌤은 강릉 호캉스 갔다 왔단 말했었지. 너무너무 괜찮았던 거야. 그래갖고 괜찮네. 시원하고 재밌네 이러고 다들 풀었지? 다 푼 것 같아서 다 불러줄게. 235페이지부터 1번에 OOX 2번에 혼, 그 다음 3번에 균일혼합물은 기역, 티귿, 불균일혼합물은 니은, 리을, 니은, 비읍. 그 다음에 1번에 기역, 리을, 비읍, 이음. 그 다음 OXX. 그 다음 밑에 거 1번에 순물질, 혼합물. 2번에 BA. 3번에 끓는 점, 녹. 어는 점, 낮. 녹는 점, 낮. 까지 괜찮나요? 다 맞은 사람. 틀린 거 한번 고쳐보고 주연이는 조금 일찍 쉬자. 1분 만에 고쳐봐 얘들아. 좀 쉬어도 돼. 괜찮아요? 답 다시 안 들어도 괜찮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 다 됐어? 다 된 거지? 그러면은 지금 56분이니까 몇까지 쓸까? 한 4시 한 7분? 그쯤에 다시 쌤이 올게요. 그냥 가지 말까? 쌤 너무 힘든데. 여기 있을까봐. 저거 해야 된다 잠깐만. 아이고.
여기 쉽지 얘들아? 앞에 봐봐. 쉽지? 아니야? 뭐야? 맞지? 아 쉽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맞아 볼 건데 우리 지금 아까 순물질이랑 혼합물 걔네 끓는 점, 녹는 점 비교하는 것까지 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직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얘네를 안 봤어. 그래서 근데 다 너무 쉬워가지고 아마 알 것 같아서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끓는 점은 끓는 온도겠지. 뭐가 끓어? 고체, 액체, 기체? 액체, 그치? 액체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야.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해. 그러면 녹는 거는 누가 녹아? 고체. 다 똑똑해. 자, 고체 물질 그러면은 녹는 점은 녹기 시작하는 온도겠지. 어는 점은 누가 얼어? 액체가 얼지, 그치? 액체 물질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어는 점이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은 어떻다고? 같아요. 물론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그냥 딱 반대 방향의 이야기인 거지. 왜 다들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괜찮아? 다 오늘 못 참아하고 있는 것 같아. 괜찮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얘네는 뭐라고? 물질의 특성이라고. 물질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물질을 구별해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 그게 물질의 특성. 자,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같은 물질이면 어때? 잠깐 뇌정지라서. 같은 물질이면 양에 무관하게 같은 값이다. 물론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 그럼 볼 건데, 자, 그 전에 일단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하나씩만 더 보면 끓는 점은 압력이랑 관련이 있거든? 끓는 점이랑 압력 관계를 볼 건데, 자, 밥 지을 때 혹시 너희가 밥을 안 짓지 근데 짓는 방법은 알지? 아니 근데 그 전기밥솥으로 짓잖아. 근데 전기밥솥 말고 혹시 압력밥솥으로 그 가스레인지로 짓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그 압력밥솥이라고 가스레인지로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로 지을 수도 있거든? 그거는 되게 빨리 지어져. 밥솥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 근데 그걸로 하면 10분이면 돼. 봐봐. 방금 쌤이 말했지. 좀 오늘 너무 뇌정지가 많이 와. 잠깐만. 자, 끓는 점이랑 압력의 관계를 볼 건데 일단 압력이 높아지잖아?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져. 그리고 압력이 그러면 당연히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지겠지. 자,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 이거 그냥 예시로 생각하면 쉬울 거거든? 자, 얘는 예시 하나씩 적을게. 아까 말한 대로 압력밥솥은 압력이 높아. 압력이 더 높으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 그래서 밥이 되게 더 빨리 될 수 있어. 금방 되니까. 밥이 빨리 되고, 그리고 사실 밥이 더 맛있어져. 근데 좀 힘들지? 그리고 압력이 낮은 거 예시로 산 올라가면은 압력 낮아지는 거 알지? 근데 캠핑 많이 가는 가족이 있니? 나 캠핑을 물론 요즘 평지로 가긴 하는데 아무도 이 예시가 없을 것 같아서 높은 산에서 밥을 짓잖아? 지어본 적 없지? 높은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밥이 맛없어.
왜 맛이 없냐면 높은 산이면 압력이 낮지.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아. 어떻게 되냐면 쌀이 설익어. 그러니까 약간 덜 익는다는 소리야. 밥이 덜 익어서 좀 맛이 없어져. 괜찮지? 이럴 일은 없으니까 요즘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그래프 예시들 몇 개 있는데 물질의 특성이랬잖아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 말했었지. 그런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온도 시간이야. 그때 우리가 가열을 시킬 때 에탄올은 우리가 78도에서 끓어요. 78도. 근데 만약 같은 양일 때 메탄올은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메탄올 뭔지 알아? 메탄올이 먹으면 바로 죽거든? 근데 막 그러니까 뭐 나라 비하 이런 건 아닌데 옛날에 한동안 동남아 쪽 나라에서 술에다가 메탄올이 훨씬 싸니까 당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메탄올을 대신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어느 술집에서 집단 사망 사건 이런 것도 있어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쌤도 들은 얘기인데 그 공항 같은데 이렇게 포스가 붙었었대. 그 여기 나라 가서 그 주류 조심해라 이렇게. 아무튼 메탄올은 엄청 위험한 애고. 자, 얘는 65도에서 끓기 시작해. 끓는 온도가 다르구나. 냄새는 비슷해 얘네 두 개가. 근데 끓는 온도가 달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만약에 같은 물질인데 양에 무관하게 동일하댔잖아. 예를 들어서 에탄올을 끓일 거야. 그러면 78도에서 끓는다 했잖아. 그치? 78도에서 끓는데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자, 쌤이 5mm를 끓였어. 5mm를 끓이면 이렇게 되는데 78도에서. 근데 10mm를 끓이면 더 온도는 똑같지. 근데 대신에 더 늦게 끓겠지. 양이 많아지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 자, 더 늦게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10mm면. 그치만 양에 무관하게 이 값은 같다는 거. 괜찮죠? 응, 괜찮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고등학교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데 은근히 헷갈려서 왜 헷갈려요?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건 아직 아니긴 한데, 자, 약간 비슷하거든? 우리 녹는 점, 어는 점 동일하댔지? 자, 녹는 거는 고체 물질이 녹는댔잖아. 그러면은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녹는 점에서 온도 일정해. 그러다가 다 녹으면 온도가 다시 높아지지. 그러다가 만약에 끓는 점까지 도달하면 또 일정하다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여기까지는 가열 곡선, 그 다음 냉각 곡선을 그리면 다시 냉각시켜. 그런 다음에 이제 온도 일정하다가 다시 또 떨어질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길 기점으로 여길 기점으로 이쪽 가열 곡선, 여기 냉각 곡선이지. 자, 고체 물질을 가열시킨댔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이름이 뭐야? 녹는 점. 맞아? 여기의 온도가 녹는 점이고, 녹는 점이랑 어느 점 동일하다 했고, 여기는 액체 물질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니까 어느 점이지. 그러면 물질의 상태가 여기서는 고체 물질이 녹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고체 상태 맞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지나서 다 녹고 나면은 이제 액체가 되지. 괜찮지? 자, 액체 물질이 이제 얼기 시작할 거야. 다 얼면은 이제 온도 떨어지는 동안은 다시 고체 상태겠지. 근데 이때 여기랑 여기서는 녹는 동안과 어는 동안에는 생각해보면 어때? 얼음 냈다 꺼내놔. 그럼 녹겠지. 녹는 동안에는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겠지.
둘 다 있어. 여기서도 액체랑 고체가 둘 다 있겠지. 아직 괜찮죠? 별거 없지. 그러면 이제 자 온도별로 볼 건데 봐봐. 당연히 온도가 왼쪽이 낮은 거고 오른쪽이 높은 거겠지? 녹는 점, 끓는 점, 아니 그러니까 녹는 점, 어는 점과 끓는 점 비교했을 때 당연히 녹는 점이 더 낮은 온도지. 당연하지? 자, 여기가 녹는 점이라고 쳐봐. 그러면 끓는 점은 더 높은 온도에 형성이 됐을 거잖아. 자, 이거 온도 그래프야. 자, 끓는 점보다 온도가 지금 온도가 더 높아.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이 물질은 무슨 상태? 상태 물어보면 뭐라 그랬지? 속상해.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라면 지금이 그러면 이 물질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치? 자, 녹는 점보다 지금 온도가 낮아. 그러면 그 물질은 고체 상태겠지. 그치? 근데 지금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중간 상태야. 그러면 액체 상태. 대부분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 상온하면 25도 많이 말하는데 25도에서 물은 액체 물 상태로 있잖아. 물에 녹는 점 0도, 끓는 점 100도니까 지금 25도는 액체 상태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영하 10도야. 영하 10도면은 물 상태로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있어? 얼음으로 있겠지. 뭐 그런 거지 뭐. 쉽죠? 별거 없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피랑 질량에서 이제 밀도 볼 건데, 자 여기 풀고 갈까 얘들아? 여기 풀고 가자. 생각해보니까 한 단원 끝나가지고 여기 238페이지 슬쩍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239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2번에 x, 5, x, x. 그 다음 3번에 그 작은 거부터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1번에 녹는 점은 53도, 어는 점도 53도. 2번에 가는 고체. 라는 고체 플러스 액체, 다는 액체, 라는 액체 플러스 고체, 마는 고체. 물론 고체 플러스 액체도 괜찮아? 그 다음에 2번에 액체. 알지? 여기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괜찮으면 그 다음 질문 하나 듣고 하는 게 있으세요? 괜찮죠? 질문 없지?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피랑 이런 거 볼 건데 솔직히 부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 부피가 뭔지는 알지? 근데 약간 정확한 정의가 뭘까 하면 좀 말하기 애매할 거야. 부피는 그냥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물질이 공간을 얼마큼 차지하고 있냐, 이게 부피거든? 그래서 단위도 정말 천차만 말이야. 뭐 세제곱미터, 그렇지? 그리고 센티미터로도 할 수 있어. 세제곱 센티미터, 리터, 밀리리터 이런 건 다 부피의 단위야. 더 많은데 우리는 이 정도만 보면 되고, 그러고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 알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거 눈금 실린더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펫이라고 약간 스포이드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거 있어. 그런 걸 쓸 수도 있어. 얘는 정확한 부피 될 때 쓰고, 피펫 이런 거는 아니면 부피 플라스크. 그냥 플라스크인데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거. 부피 플라스크 뭐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러면 부피는 대충 알겠고, 질량은 뭘까? 질량은 일단 측정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값이야. 알겠지? 우리가 바꿀 수는 있는데 항상 일정한 값이야. 그래서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상태 뭐라 했지? 고체, 액체, 기체랬지?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야. 상태가 변한다고 질량이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 고유한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해. 얘 단위.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질량 단위 뭐야? 질량의 단위는 뭐 그램, 킬로그램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겠지 뭐. 이런 질량의 단위. 질량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그냥 저울을 쓰면 되는데 전자저울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저울 있잖아. 뭐야 이름? 양팔 저울이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 쉬워. 그냥 이런 거 위에 접시가 있는 거울이라 해서 윗접시 거울. 거울이야. 저울. 윗접시 저울.
위접시 저울로 질량 측정하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을걸? 그거 이름 기억나? 위접시 저울이 이렇게 생겼댔잖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숫자 맞춘댔잖아. 근데 왼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물체들을 올려놔. 올려놔. 그리고 오른쪽에 올려주는 거 이름 기억나? 그 무거운 거부터 올려주고 막. 분동 처음 들어봐? 아 그래? 안 했었나 보구나. 아무튼 분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긴 거 올리는 거 있어. 이거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막 쌤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거든. 그래 손으로 잡으면 그거 녹슬어가지고 질량이 바뀌니까 손으로 잡지 말고 그 집게로 옮겨야 되고 막 그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 분동 진짜로 처음 들어봐 아예? 아 그래 세대 차이 그런 거고. 자, 전자저울은 또 그냥 평평한 곳에 둔 다음에 0점 맞추는 버튼 있는 거 알지? 0점 조절 버튼 눌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체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몸무게 잴 때도 올라간 다음에 숫자 안 바뀔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 몇 킬로 이러고서는 보잖아. 그런 것처럼 보는 거지. 괜찮죠? 응. 자, 참고로 이거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들 때문에 좀만 보면은 부피 측정. 자, 우리 액체 물질의 부피를 측정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 근데 약간 예의상 그냥 한번 하면 액체 물질이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눈금 실린더에 액체 물질이면 그 옆에 이렇게 벽면 타고 올라가 있잖아. 보통 거꾸로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 물론 이렇게 위로 솟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우리는 여기를 수직으로 바라본 곳에서 눈금을 재야 되지. 기억나지? 알고 있지? 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고체 물질이잖아? 고체 물질이면은 만약에 이렇게 예쁜 정사면체나 정육면체 모양이 있어. 그런 거는 그냥 딱 자로 재가지고 곱해서 재면 되잖아. 그리고 뭐 구다? 하면 너네 구의 부피 재는 방법 다 알지? 아직 안 배우니? 구의 부피? 아직 안 배워? 아니 중학교 과정에서 아직 안 나와? 야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왜 다 모르는 거야? 아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좀 이따 어떤 수학생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고체 물질이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모양이 예쁘게 생기면 구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모양이 불규칙해. 막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면 액체 물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애면은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빠뜨리면은 원래 액체가 여기까지였는데 고체 물질을 넣었더니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 넣었더니 부피가 이만큼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이만큼의 부피가 이 고체의 부피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가벼운 물체야. 뭐 예를 들어서 종이야. 종이는 좀 그런데 아무튼 가벼운 거면은 부피를 우리가 실을 매단다고 해서 안 빠지잖아. 그럴 땐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서 해주면 돼. 괜찮지? 응.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쌤이 아까 전에 질량할 때 하나 알아놔야 되는 게 얘들아 질량이랑 무게 차이 알아? 우리가 약간 맨날 몸무게 너 몸무게가 몇 킬로야? 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약간 쓸 때는 무게를 킬로그램이라고 그냥 몸무게 때문에 몸무게는 킬로그램 단위를 쓰잖아. 그게 좀 문제인데 사실은 킬로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거든? 근데 킬로그램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kg 중이야 라고 하면 좀 쌀 것 같잖아. 그래서 그냥 50kg이라고 하잖아. 근데 자 질량은 아까 본 것처럼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값이야. 근데 무게는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변해. 얘는 변하는 값이야.
단위가 질량의 단위는 방금 킬로그램, 뭐 그램 이런 거랬어. 무게 단위 알아? 무게 단위는 뉴턴이야. 이거 중3 거에 나오거든. 그래서 좀 공부해놓으면 좋아. 뉴턴이라서 뉴턴은 힘의 단위거든. 무게가 힘의 단위라고요. 무슨 힘이냐면 중력의 단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에서 잴 때는 60kg인 사람이, 그러니까 60kg 중이었잖아. 그 사람이 달에서 재면은 10kg로 측정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킬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치면은 60뉴턴인 게 저기 달에 가면은 10뉴턴이다. 왜냐면 달은 중력이 6분의 1이라서. 이래서 무게는 다 다른 뜻이다. 무게는 힘의 단위입니다. 힘입니다. 까지요.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밀도를 볼 건데, 밀도를 왜 부피랑 질량을 본다는 게 뭐냐면, 부피랑 질량을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본 게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 밀도 중요해. 나중에 먼 미래 고등학생 때 쌤을 뭐 얘를 수업에서 만난다, 어디서 만났을 때 밀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 못하면 쌤이 좀 크게 실망할 거야.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되게 부질없어. 부피분의 질량. 외워줘. 이거 외워야 돼. 자, 혹은 부피는 얘들아 V로 표현하는 거 알지? 질량은 표현할 때 M으로 표현해.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거 합치면은 쌤이 파트를 쪼개버렸어. 그랬더니 V분의 M. 이렇게라도 제발 기억해줘. 밀도는 꼭 기억해줘. 자, 밀도는 이래요. 밀도는 그러면 다시 한번 글자로 정리해보면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야. 얘들아,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그니까 부피당 질량이 몇이냐라는 소린 거잖아.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얘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러니까 같은 부피가 있을 때 질량이 얼만큼 차이 나냐가 밀도인 거야. 괜찮지? 이 밀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아까 특성할 때 쌤이 앞에서 말했었지. 특성 중에 밀도도 있다고. 자, 물질의 특성이라서 같은 물질이면 양에 무관하게 동일하고 다른 물질이면 값이 다르고. 괜찮죠? 그건 또 안 쓸게. 이거 몇 번 썼으니까.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랬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 밀도가 크면 가라앉겠지.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 그러면 밀도가 작으면 위로 떠오르겠지. 그죠? 이거 예시들로 예시들 먼저 보면은 그 뭐지? 헬륨 풍선 잡고 있다가 손 놓으면 어떻게 돼? 저 멀리 날아가지. 헬륨 풍선 왜 날아가? 헬륨이 공기보다 더 가벼워서. 근데 이때 가볍다는 게 밀도가 더 작으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지. 그치? 자, 우리 구명조끼 입으면 위에 이렇게 둥둥 떠있지? 왜 떠올라? 아니면 요즘 이거 이름 모르는데 그 팔에다 끼는 구명조끼 그것도 많이 하잖아. 암튜브. 암튜브는 아니면 그냥 튜브.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이렇게 물 위에 떠있을
왜? 공기가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더 가벼우니까 위에 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물에 생각보다 가라앉는 게 더 힘든 거 알아? 가라앉으려고 해봐. 그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바닥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떠오른다? 근데 잠수하는 사람들 있잖아, 잠수부들. 그런 사람들 여기다가 납 같은 거 붙여놓거든? 가라앉으려고. 납을 왜 붙이겠어? 그러니까 왜 가라앉게 되겠어? 그냥 아니까 대답 안 하는 거지. 납이 물보다 더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밀도가 크니까. 괜찮죠? 하나만 더 하면, 이거 좀 중요한데, LNG, LPG 알아? 아무튼 가스 종류들이거든? LNG, 약자를 까먹었다. 아무튼 LNG, LPG가 가스 종류들인데, 아무튼 가스가 누출되면 안 되잖아. LNG 누출 경보기랑 LPG 누출 경보기를 따로 붙여. LNG는 공기보다 가볍거든? 그래서 LNG 경보기는, 그러니까 감지기는 천장에 붙여. 가벼워서. 그래서 뜨거든, LNG는. LPG는 무거워. 가라앉아.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LPG 감지기고 바닥에 붙어있어. 가스. 그러고 여기까지 일단 됐고, 그리고 밀도랑 관련된 거, 그거 유레카. 누구야? 이름 알아? 그 사람들 다 이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유레카 외침 그거 있잖아. 그거 밀도거든? 밀도 관련된 거거든? 아르키메데스. 뭔 일인지는 알지? 그 왕이 명령을 내린 거야. 야, 내가 왕관을 만들으라고 시켰더니 저 왕관 만드는 놈이 내 순금을 빼돌린 것 같다 해가지고, 아르키메데스 니 똑똑하다며? 니가 좀 알아봐 한 거지.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또 어떻게 알아?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피로나 풀자 하고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에 갔더니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됐어? 물이 넘치겠지 당연히. 그거 보고 유레카 하면서 맨몸으로 뛰쳐나왔지. 요즘 시대에 그러면은 공연음란죄로 다 잡혀가는데 얘는 운도 좋아. 아무튼 그래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자, 똑같은 양동이는 아니었겠지. 근데 아무튼 뭐 양동이 같은 데에다가 똑같이 물을 채워놔. 뭐 가득이든 상관없는데 그냥 가득 채울게. 똑같이 채워놔. 그리고 왕이 부탁했던 그 왕관이랑 왕이 그 왕관 만드는 사람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한테 준 순금 덩어리를 똑같이 줬어. 그런 다음에 빠뜨렸더니, 자, 왕관을 빠뜨렸을 때랑, 미안 쌤 그림을 못 그려? 그리고 순금 덩어리를 빠뜨렸을 때를 비교를 했어. 그때 흘러 넘친 물의 양을 비교를 한 거지. 당연히 물이 넘치겠지. 이렇게 무거운 걸 넣었는데. 얘들아, 순금 진짜 세고 무거운 거 알지? 진짜 무겁거든. 그니? 자, 했더니 왕관을 넣었더니 물이 이만큼 넘쳤네. 순금을 넣었더니 요만큼밖에 안 넘쳤어. 다 들통났다. 다 들통났어. 자, 넘친 물의 양이 왕관이 더 많아요. 순금 덩어리보다. 그러면 밀도가 지금 어떻다는 거야? 누가 더 밀도가 커? 들어. 왕관이 더 큰 거지. 잠깐 쌤이 여기다가 잘못 적어놨어. 아무튼 왕관이 더 크겠지. 그 말은 왕이 준 순금을 그대로 만들지 않고 뭔가를 섞었으니까 밀도가 지금 더 커졌겠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예시만 더 보면, 얘들아 이거 집 가서 실험해도 되는데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거든? 자, 여기다가 달걀을 빠뜨릴 거야. 그냥 달걀, 생달걀을 빠뜨려. 익힌 달걀도 상관없어.
당연히 가라앉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1스푼, 2스푼, 3스푼, 4스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해보면 진짜 재밌긴 한데 소금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아마 엄청 혼날 거야. 근데 아무튼 소금을 넣다 보면은 물의 밀도가 소금물의 밀도가 되는 거지?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그러다 보면은 이 달걀이 떠오르겠지. 왜? 처음에는 그냥 물이었잖아. 물이랑 달걀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물의 밀도가 달걀의 밀도가 더 컸지. 그러니까 달걀이 가라앉았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점점 넣어주다 보면은 이게 소금물이 됐잖아. 소금물의 밀도가 점점 커지겠지. 점점 커지다 보면은 달걀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와. 그러면 달걀이 떠오르겠지. 괜찮죠? 괜찮죠? 그렇게 될 거고 예시 딱 하나 더 볼게. 이거는 거기 그림 하나 있을 텐데 그림인가 사진인가? 쌤이 지금 책이 안 펴 있어서 거기 있는 그림 똑같이 그려보면 얘들아 일단 물이랑 기름 안 섞이잖아. 누가 더 밑에 있는지 알아? 근데 밀도 근데 순금이 더 크다고 나와요. 그치? 쌤이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넘친 물의 양이 다른가? 잠깐만. 쌤이 이거 보다만 다리야. 넘친 물의 부피. 왕관이 더 부피가 크고. 미안해. 이거 그니까 미안해. 쌤이 이거 전제 조건 하나 안 봤다. 얘네 질량이 같아야 돼. 그럴걸? 그래가지고 아마 그 왕이 멘붕이었던 거야. 질량이 똑같은데 똑같은 질량인데 얘가 그 딴 걸 섞은 거 같은 거지. 그래서 쌤이 질량을 보라. 봐봐. 넘친 물의 부피잖아. 근데 봐봐. 부피는 왕관이 지금 더 커. 그치? 근데 질량이 지금 같아.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지. 봐봐. 왕관이 부피가 더 크잖아? 그러면 밀도가 더 낮은 거 맞아? 그래서 이게 쌤이 잘못 적은 게 아니었어. 순금의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순금보다 더 밀도 작은 애를 섞어 넣어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 이게 좀 이따 상태 볼 때도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서 아무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얘들아 물이랑 식용유 안 섞이잖아. 누가 더 밑에 있는지 알아? 혹시 그 그림이나 그 집에서 혹시 물이 더 밑에 있거든? 식용유가 더 위에 있어. 자, 거긴 근데 지금 글리세린까지 넣어가지고 글리세린이 제일 무겁고 액체만 봤을 때 글리세린이 무거워.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어. 물이 위에 있어. 그 위에 식용유가 이렇게 떠있어. 액체만 비교했을 때. 여기 글리세린. 자,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고체 물질 이 상태에서 넣어도 되거든? 이 상태에서 돌멩이를 넣잖아? 그러면 돌들은 당연히 가라앉겠지, 바닥에. 자, 돌들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플라스틱을 넣잖아? 그럼 진짜 신기하게 플라스틱이 이 중간에서 멈춰있는다? 이게 약간 실제로 해보면 뭔가 괴리감이 더 신기해. 그리고 뭐지? 어떻게 하면 갑자기 떨어지지? 아무튼 갑자기 아무튼 지금 파란색이 하나 더 있어. 물론 얘는 하늘색이고 얘는 파란색인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올리면 그 나무가 막 장작나무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그마한 나무 조각 이런 거 올리면은 위에 떠 있어. 나무는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이거 보면은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크겠죠.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이야. 상태에 따라서 비교를 딱 두 개 있다. 미안해. 상태에 따라서 비교를 할 건데
쌤이 아까 상태를 말하면 앞으로 상태가 뭐야? 라고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 말해야 된댔지. 자, 같은 질량이라는 조건 하에 같은 질량이면은 부피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커? 같은 질량이면 기체가 제일 부피가 크지. 어마무시하게 크지. 기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거보다 액체가 작고 훨씬 작고 액체보다 고체가 작아요. 그치? 그런데 그러면 봐봐. 아까 전에 아르키메데스 거 보면서 조금 감이 잡혔을 텐데 부피가 이 순서면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커질수록 밀도가 작겠지. 맞아? 그래서 고체가 같은 질량일 때 고체가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가 밀도가 제일 작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이렇게 되고요. 이때 참고로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물체들은 다 이렇거든? 근데 물이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데 혼자 예외야. 얘들아, 그 물 얼리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 알지? 페트병에다가 물 가득 채워서 얼리면 이렇게 뺑뺑해지고 하잖아. 물은 부피가 액체가 제일 작고 그 다음 고체가 크고 기체가 커. 그러다 보니까 물은 밀도가 액체가 제일 크고 고체 그 다음 기체 순서일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뭐야? 얘가 물이고 얘가 얼음이잖아. 얼음물 만들면은 물이 위에 있어, 얼음이 위에 있어. 얼음물 안 마셔봤어? 얼음이 위에 있지 당연히. 얼음이 위에 있지. 더 밀도가 작으니까. 쌤 깜짝 놀랐어. 얼음이 위에 있지? 그래, 좋고. 그리고 참고로 기체는 이렇게 부피가 그 온도랑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래서 기체는 무조건 온도랑 압력을 같이 표시해줘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되고 딱 하나만 더 보면 별건 아닌데 거기에 그래프 하나 있을 거야. 이게 화학 같은데 화학이랑 물리가 그래프 되게 좋아해. 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 근데 가로축, 세로축 중요하겠지? 가로축이 부피예요. 세로축이 질량이에요. 그러면 감 오지? 기울기가 뭐야? 대답이 안 나오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얘들아? x축분의 y축 맞아요? 맞죠? 자, x축분의 y축. x축이 부피예요. 기울기. x축이 부피예요. y축이 질량이에요. 이게 뭐예요? 밀도예요. 기울기는 밀도를 나타내.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가 A 상태, A 물질, B, C 물질들 있어. 그러면은 일단 밀도 비교하면 A랑 C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기울기 누가 더 커? 맞지? 그리고 B랑 C는 같아. 파란색 잘 안 보이지 근데.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있을 때 B랑 C는 기울기가 같지? 같은 그래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B, C 같고 A가 밀도가 더 작다. 아마 B랑 C는 같은 물질일 거야. 괜찮죠? 바로 옆에 한번 풀어보고 끝내줄게. 이거 지금 2페이지인가?
245, 247 이렇게 해보고 D. 이렇게 1번에 용질 미안. 에? 아니구나. A 미안. 1번에 부피 질량. 2번에 부질 3번에 B. 그 다음에 247페이지 XXXO. 다시 불러줄게. XXXO. 2번에 2.0g 세제곱 센티미터. 3번에 0.79g 밀리리터. 4번에 CBA. 그 다음 밑에 큰, 작은, 그다음 밀도까지 한번 고쳐보고, 숙제는 이렇게인데 테스트 일단 꼭 고쳐오시고 숙제 그 240부터 43은 하면 되는데 253페이지는 13번까지만 풀면 돼. 13번까지만 푸시고. 지금은 말해줘. 찍었어. 고치면은 이제 가도 다 맞았어? 아니야. 고치면은 가도 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다 했어 질문?
전에 축제 좀 밀렸었어가지고. 복습이 좀 덜 됐어? 네. 아이, 오케이.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100점 맞아? 네.